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2017년 7월에 기획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휴가 시즌 편 마지막 회. 이미 해외로 나가셨다고요?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덥고 습하고 좋은 주말입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34번째 주말 순서를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시중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책.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쪽이 더 나을 겁니다. 중고는 많답니다. 해외편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이달의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잠시 후에 무비자 환타님과 공저자 사무엘성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무르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DIY 서바이벌 가이드북.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7월의) 마지막 주말에 만나는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여행 시즌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비자 환타님. 안녕하십니까. 공저자 사무엘성님이 고대로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보다 여행 경력이 최신인 윤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우 물론파죠. 일본만 3번이면. 딴 데로 가보고 싶어요. 올해는 좀. 예. 근데 이제 윤세민 기자가 일본을 자주 가는 이유는 순전히 이동 비용이기 때문에 딴 데는 못 갑니다. 그것도 있고요. 겁 되게 많거든요. 중국 있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친구들이 둘이나 있어서. 아차. 예. 중국 오세요, 중국. 그러게요. 10월에 취재 가요.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제 비용이 좀 비슷한 곳은 가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오늘 들으실 이야기들은 거의 한국에서는 타국에 계신 분들 많이 듣고 계십니다만은 한반도에서 일본 넘어갈 때는 흔히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여행 전 예방접종. 예방접종 같은 걸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기억나기 전 유아 시절에 맞았겠죠, 맞기는. 어릴 때 말이죠. 네. 여행을 가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는 다른 건 우리가 요 앞 시간에도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잘 안 읽어본다, 약관 안 읽어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떤 예방접종이 필요한지를 알아봐요. 네네. 그런 다음에 그 시즌에 필요해. 그럼 안 가는 쪽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기억해야 할 사실들. 자, 일단 가장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곳은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해외여행 질병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부서 사이트인데 여기서 국가별 질병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사가 일반적인 테러나 재난에 관한 안내라면은 내가 그 나라를 갈 때 어떤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지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해외여행 질병센터를 접속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은 여행사를 통해 우리가 자유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그러면은 여행사도 그걸 알려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런 얘기 안 해. 여행사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원래. 진짜요? 아니, 심지어는 꿈과 희망만 있어요. 아니 그 거의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안 알리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거. 그 2002년 인도 파키스탄 핵전쟁 위기 때 그때 미국 같은 경우도 주민 소개령 내렸거든요. 네. 공관이랑 다 철수했어요. 이 상황에서 한국 여행사들은 팀을 보냈어요, 인도로. 그거 가지고 지랄했더니 또 그때도 명예훼손 협박 들어오고 저는. 2006년에도 이 구강 하야 시위를 사실은 6개월 이상 했었는데도 안 네팔? 그때도 뭐 보냈던 여행사들 굉장히 많아요. 네. 가장 이제 뭐 큰 질병들이 이제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질병들이고요. 일단은 좀 체크하셔야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사전 대비. A형 간염이에요. A형 간염. 이 A형 간염 같은 경우가 좀 사무엘 성님 정도의 나이 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흙 파먹고 자랐던 세대들이어서 전 항체가 없어요, 근데. 없어요? 예. 시골 사람이잖아. 근데 항체가 없더라고요. 그 동네 그래요? 흙에는 항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흙을 파먹고 사신 분들은 항체가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 요즘 젊은 사람은 정말 흙을 먹었는 줄 알잖아. 비슷하죠. 여기 아프리카 가면 이 흙에다 버터 살짝 넣어가지고 쿠키도 만들어서 팔잖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흙을 안 파먹고 산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 이제 위생 환경이 좋아진 경우에는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20살 이전에는 A형 간염에 걸려도 그냥 이제 좀 열 좀 나고 설사 몇 번 하고 끝나는데 모른다 하죠. 예, 성인이 예. 되면은 술 너무 많이 먹었네 이러고서 크게 알아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재수 없는 경우는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거의 재수 없었던 했던 케이스가 바로 이제 아는 사람이 있죠, 같이 저한테. 같이 사시는 분. 그렇군요. 간이식을 했죠. A형 간염 때문에. 예. 저도 한 간수치 8,000까지 올랐었죠. 저도 이제 간을 준비해야 되나 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회복이 됐고. 근데 이게 지금 의외로 타격이 크고요. 일단 A형 간염 한번 알면은 이제 뭐 회복은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주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부터. 와, 그전에는 술 정말 많이 드셨구나. 좋은 신호네요. 환타임한테는. 네. 네. 그리고 이거 항체가 잘 안 생겨요. 한 번 맞아가지고는 안 돼요. 여튼 A형 간염. A형 간염 같은 요새는 이제 하도 요즘 많이 알아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들 태어났을 때 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예방으로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 되진 않고 있고 네. 그래서 보험도 아직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아시아 쪽을 여행하시는 분은 다 맞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 여행 가서 홍콩 오키나와 이런 데 빼고는. 나는 흙 안 파먹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어떻게 오르냐면은 이제 네. 토양에서 올라오는데 네. 야채 같은 거 제대로 안 씻거나 근데 사실 그 샐러드 같은 경우 한국이 야채를 되게 빡세게 씻는 편의 국가에 속해요. 근데 우리는 여행을 가서 좋은 데 가서 뭐 먹자고 하면서 꼭 샐러드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죠. 좋은 요리에선 일단 카프레제 같은 거 시키고 시작하죠. 그리고 그 모든 좋은 식당이 엄청나게 잘 씻어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제일 큰 건 사실 김치죠. 김치죠. 예. 중국 정도 식당. 특히나 현지인들이 하는 한국인식 식당. 한국 식당 가셔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더더욱이 그 동네 풀떼기로 만든 걸 많이 드셔야 되니까. 뭐 현지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시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샐러드 문화가 없어요. 샐러드 문화가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야채를 삶거나 데치거나 볶는데 그런 나라들은 야채를 잘 안 쓰고요. 어쨌든 살균이 되니까. 근데 이런 문화를 가진 야채를 씻지 않는 습관을 가진 나라들이 샐러드 같은 걸 이제 외국인에서 낸다라면은 좀 그거는 조심해야죠. 사고 위험이 크죠. 예. 그건 확실히 아시아가 더 일방적으로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예방접종이 없어요. 유충들이 달라요. 약 있잖아요, 약. 그러니까 예방약이 있는데 그 유충들이 이게 다 달라요. 이미 2단 내성까지 있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데 가면은 동네 병원 가면 키니네 주거든요. 요즘 키니네로 막을 수 있는 말라리아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군대에서 약 줘가지고 먹었던 것 같은데. 이건 키니네예요, 그거는. 근데 요즘은 키니네에 대한 내성은 다 있어가지고 발음이 왜 이래? 키니네에 대한 내성은 다 있어가지고 키니네로 방어할 수 있는 약은 거의 없고요. 이게 질병관리본부를 가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동네 보건소에서 말라리아 약을 처방받았을 때 무용지물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 유충이 달라요. 유충이 달라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먹어야 되나요? 예, 그 지역 걸 먹어야 돼요. 잠자리 힘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주요 전염 지역이 동남아, 중국 남부, 아프리카, 인도와 대륙, 남미다 보니까 갈만한 곳이네요. 범위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네. 전문 클리닉을 찾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심지어 모든 약의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도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러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지금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렇죠.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 사망 원인 1위 4위인가? 예. 가 모기잖아요. 네, 그렇죠. 모기는 뭐 댕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다 네. 옮기니까. 일단 뭐 모기한테 물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하나만한 얘기고. 그니까 말이에요. 예, 예. 모기는 일출하고 석양 때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동해요. 이때만이라도 이제 좀 긴 팔. 내지는 모기장 안. 네, 모기장 안. 야, 대낮에만 다녀라 뭐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기쁜 소식도 있어요. 뭡니까? 모기는 4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는 활동하지 않아요. 아주 죽을나게 더운 데는 괜찮다. 일사로 쓰러지면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모기 기피제가 상당히 유용해요. 네. 근데 이건 이제 그 지역에서 파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아, 그 뿌려주거나 바르는 리펠런트 이런 거. 네. 팔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몰 때하고 일출 때 같은 경우 그걸 그냥 바르는 식으로 케어를 하거든요. 한국 제품 안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화학 제품이 첨가되지 않은 이제 천연 모기 기피제도 있어요. 네. 이게 확실히 피부에 훨씬 낫긴 해요. 닦을 때 보면은. 뭐 요즘은 붙이는 것도 있더만요. 네. 그다음에 이제 C형 간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만성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정상인의 100배예요. 와. C형 간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병만 아니면은 되게 세 보이네요. 막 개왕권 100배, 전투력 8000 막 이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이야. C형 간염은 대부분 이제 체액에서 감염이 되니까 그게 미국판엔 9천이라고 이제- 돼 있고 한국판엔 8천이라고 써 있대. 그래요? 이제 문신이나 피어싱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반드시 소독된 장비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해외 나가서 확인 많이 하지. 그렇죠. 아, 그래요?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카오산로드에서 문신이나 피어싱하는 사람들 많아요. 태투가 더 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여행 기념으로 여행지마다 태투하는 사람들 아, 많아요. 맞아요. 그런 취미 있으신 분 있죠. 음. 예, 예, 예. 네, 화상풍은 뭐 이제 금속 물질에 긁히면 상처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심해지면 잘라야 돼요. 근데 또 네. 그런 건 또 싼데 안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이제 어떤 경우에냐면 자전거 같은 데 치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그러면 이제 녹슨 거에 긁히면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처럼 다들 카본만 타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오토바이 같은 데도 긁힐 수 있고. 카본에 시간이 긁히면 많아요. 깔끔히 잘리겠죠. 예. 이건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파상풍이요. 그래가지고, 예, 파상풍은 예방접종이 있으니까. 파상풍은 100일의 디프테리아랑 같이 해주죠. 예. 세트로. 예. 그리고 이제 댕기열 역시 말라리아와 같이 모기로 감염이 되고 있어요. 댕기열. 똑같은 이유고요. 이게 특효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댕기열 같은 경우는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열 떨어뜨리고. 그리고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선진국이라도 안심할 게 아닌 게 댕기열 같은 경우가 2005년에 싱가포르에서만 1,300명이 감염됐어요. 그래서 19명이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에 고인물이 있으면 벌금 물리는 게 그때 생겼는데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벌금 네. 성애자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견병이 있죠. 이제 이것도 이제 발병하면 바로 죽죠.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양한 형태의 병증이 있는데 좀 통합해서 부르는 단어라고 하죠. 광견병. 그렇죠. 예. 이건 이제 개뿐만 아니라 이제 원숭이나 박쥐를 통해서도 옮을 수가 있어요. 네. 요새 같은 경우는 개보다 원숭이 때문에 걸린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거는 일단 긁히거나 물리면은 상처가 나면은 여행은 끝나는 거예요. 현지 병원 가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주사 맞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주기적 주사를 몇 번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귀국을 미루시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하는 걸 좀 권하는 게 일단 광견병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거를 약도 많이 없고요. 한국은 지금 네. 광견병이 거의 사라진 국가라 그리고 이제 임상 경험들도 부족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없어진 그런 병이라는 거. 네, 이제 개 많고 물리는 거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들이 일단 거기에 대한 약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많으면 또 변성도 많이 되잖아요. 박테리아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 관광 상품으로 원숭이 사원 같은 거 이런 거 네. 원숭이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관광객들 체험하는 그런 거 운영하는 곳들이 많은데 물까봐 걱정이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예. 그리고 원숭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 훔쳐가잖아요. 반짝이는 거. 그 훔쳐가는다기보다 귀걸이가 반짝거리면 귀를 뜯어가죠. 물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물론 안경을 뺏겨갈 수도 있고. 웬만한 경우에는 바나나를 들고 있으면 그걸 들고 도망가니까 괜찮은데 뭐 만약에 배고프거나 기분이 안 좋은 상태다. 그렇죠. 네. 포악해질 수 있죠. 새끼 주변으로 가도 포악해지고. 아, 그렇지, 맞아. 새끼 이쁘다고 다가가지 마세요. 저 이제 가장 하드코어한 비행기 추락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챕터는 비행기 추락입니다. 이게 대비가 안 될 텐데 근데 이게 광고를 듣고 와서 얘기를 좀 해보시죠. 헤드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스피커도 팝니다.
XSFM입니다. Bluetooth,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JJL, speaker, Charge 3, Bluetooth, speaker, Go,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비행기 추락. 드라마 좀 그만 봐야겠어요. 재난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듣던 얘기인데 하면 다 뭐 로스트 그런 거잖아요. 다 에어포스 원 뭐 이런 거.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얼라이브. 기억해야 할 사실들. 그 2001년 9.11의 그 이미지가 워낙에 좀 강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은 못 산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2006년 10월 3일에 BBC가 How to Survive a Plane Crash라는 기사에서 1983년부터 2000년까지의 비행기가 568대가 추락을 했는데 이 비행기에 탔던 53,487명 중에서 51,207명이 살았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의외로 거의 살아요. 그러니까 95% 이상이 달합니다. 살아요. 네. 거의 저기 물 위에 이렇게 부시작하잖아요. 그것도 있고 뭐 공채 랜딩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머전시 랜딩. 거꾸로 이제 BBC 기사에서 가장 주의를 줬던 거는 실내에서 절대로 구명조끼를 터뜨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도 많았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부력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한 거죠. 물속에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해외 안 다니는데 요새 출장 나갈 일 많으니까 자꾸 김해와 김포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네. 그럼 이제 다들 귀찮은 상황입니다. 승무원들도 그렇고 물론 승무원분들께서는 귀찮은 티 안 내고 이렇게 웃으면서 해주시지만 볼 때 제가 계속 그래 하고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나가서 터뜨려라. 네. 안에서 터뜨리지 말고. 네. 그건 지난번 그 해상 때도 말씀드렸었죠. 네. 안에서 터뜨리면 재미는 있겠지. 근데 네. 드디어 유흉이 아닌 얘기가 나와서 신나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용히 하시다가. 네. 분량이 너무 없으니까요. 제가 또 그 분량 욕심은 되게 오랜만에 내보네요. 그 밑에 있다 그러는데 밑에 있는지 확인을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어떤 건 또 앞에도 있고. 그래요? 예. 조그만한 비행기는. 비행기 그 종류에 따라서 좀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행기 타고 나서 처음에 안전 뭐 얘기들을 하는 이 시연들을 하잖아요. 네, 그땐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딴짓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전자기기를 끄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처음에 그 비행기 탈 때만 해도 내가 뚫어져라 쳐다보면 민망해하겠지?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속 포야보게 되더라고. 지금 안 봐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거는 유용하네요. 그 안전 수칙이 비행기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그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비행기를 자주 타도 그거는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네요. 비행기 덕후들은 있어요. 뭐, 기종 뭐뭐뭐는 어디에 있다, 뭐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뭐, 380의 어디는 어디, 뭐 이것도 다 다르거든요. 철덕의 변형들이죠, 비행기 덕들. 그쵸. 압니다. 그렇겠죠. 예. 사전 대비. 의외로 또 주로 사고들이 발생들이 되는 거는 뜨기 5분 전, 착륙하기 직전 5분. 네.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죠, 그때가. 네,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게 이제 200노트 정도로 갖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고 내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뜨면 일단 지가 알아서 날아가요. 자동항법으로.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사람의 손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딴 거 필요 없이 그 비행기가 뜰 때 그다음에 착륙 전에 이 전자기기 쓰지 말라고 이제 신호들 들어오잖아요. 네. 그때 쓰지 말고 그냥 시연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거죠. 다른 이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자파가 어떤 영향을 줘가지고는 어떤 영향들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 좀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건 이제 거의 철회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요. 저 되게 철석같이 믿고 막 되게 끄고 나만 끄고 다른 사람이 안 끄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건 뭐 항공사마다 달라요. 중국계 항공사는 그 와이파이나 아니면 이제 셀룰러가 없는 그러니까 아이패드도 끄라고 그래요.
비행기 모드 인정 안 해요. 카메라 끄라고 하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제 의도는 그거였어요. 아니 비행기 모드 이거 1년에 몇 분이나 쓴다고 좀 켜놓지 뭐. 아 그렇죠. 그 좀 드디어 비행기 모드를 쓸 때가 됐어 하면서 키죠. 왜요? 그 딱 트위터로 딱 이제 뜰 때 뜬다 한번 하고 꺼야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와 지금 뜨고 있음 이것들아 이러면서. 예. 비행기 모드는 몇십 분 정도 켜두는 편이었어요. 이륙후 5분, 착륙후 5분. 전자기기 쓰지 말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좀 집중해서 시간들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객실 승무원들은 비행기에서 밥 주고 좌석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시는데요. 네. 그분들의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네. 그런 일들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비행기 식모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식모 아니에요. 진짜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 그러니 라면 안 익었다고 난리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이 그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가지고 그 직업을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남의 직업 자체를 갖다 폄하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별꼬라지를 다 봤는데, 네. 여튼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인명구조 훈련을 받은 전문가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시에 따르셔야 됩니다. 인명구조 전문가. 이게 언제더냐, 아시아나 그때 추락했었을 때. 그때. 그때 이제 지시를 이제 명령어로 내리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반발했다는 승객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참 별놈 다 있어, 진짜. 그때도 웃으면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우, 짜증나. 고객님! 이러면서. 이렇게 하세요. 몸에서 펜이나 연필, 날카로운 물체들은 모두 다 앞자리는 주머니에 넣으셔야 됩니다. 다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충격을 몸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비행기가 물론 충격들을 받지만, 그래서 네. 이제 기울여가지고는 최대한 숙이는 자세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충격 자세를 갖다 흡수하는 자세거든요. 그때 다른 이제 찔리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 빼서 앞에다 집어넣어요. 뭐 정장 입으신 분들 안주머니에 펜 같은 거 있을 수 있겠네요. 다 빼서 다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세가 어떤 거냐면은 무릎에 배를 닿게 하고 팔로 다리를 잡아서 최대한 숙이는 자세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안 돼, 배 나와. 일단은 구명조끼 터트렸으면 그거 안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다리를 이제 양반 다리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한 머리를 숙이면은 비슷한 자세가 돼요. 물론 안전벨트는 한 상태에서. 네. 그 두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를 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 스트레칭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가능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복부의 크기의 문제군요. 예. 네. 이 자세를 취하시면은 비행기가 내려가는 비상착륙 할 때 어마어마한 충격들을 상당 부분을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를 갖다 근데 하지 않으면은 그 충격 자세를 갖다 몸으로 받게 돼요. 일단 내장이 받죠, 내장이.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잡아주는 의자만 잡고 있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목의 경추에 받겠죠, 그 충격이. 네. 그렇겠군요. 근데 그냥 보호해야 되는 건 뱃속이랑 척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세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구명조끼를 입고 비상구로 탈출하기에 앞서서 역시 신발이나 날카로운 장구들이 있으면 모두 다 벗어 버리셔야 됩니다. 신발을 버리라고요? 예. 특히. 힐, 구두. 구두. 예. 오케이. 네. 왜냐면 운동화 아니에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오케이. 운동화. 네. 비상탈출 투별을 찢을 수도 있고요. 물에 빠지면 헤엄치기 힘듭니다. 구두 신고 헤엄치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나눠주는 담요 같은 경우에는 들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담요. 저체온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얇으면서 보온성이 좋아가지고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버티기 좋거든요, 밖에서. 그 대신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았는데 그 담요를 들고 나가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절도. 그리고 신문까지는 들고 나갔다는데. 객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순서대로 비상구로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명령을 듣습니다. 이 양반들이 그때는 명령을 해요.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명령문이 효과적인 이유는 각성. 빠르게 해줘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빠르게 처리하게 해줘요. 이게 비행기에서 그 양반들 프로토콜이 90초 내에 탈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0초 내에 탈출을 380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승객들이 타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90초 내에 탈출을 하려고 하면은 명령밖에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슨 설득을 언제 친절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질문 있으십니까?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때 담요에 물을 부어가지고 들고 있어도 되겠네요. 낮은 자세로 움직여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유독가스들은 좀 공기보다 높거든요. 비중이 좀 높고 네. 가벼워서. 네. 화재와 관련돼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에 앉아 계시는 승객의 임무는 이때 먼저 내려가서 비상 슬라이드를 열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술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요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이머전시 시트를 판다는 거예요. 네, 그 적강강사 자리가 넓어서 진짜 위험하거든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 짓을 하죠 지금. 네. 아, 그거 안 사도 되는 거예요? 네? 일반 비행기에서는 그거 사는 거 아니고 원래 일반 비행기에서는 이게 저처럼 여권에 도장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래서 비행기 좀 타본 것 같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마일리지가 무진장 많이 쌓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봤거니 해서 그냥 아무튼 상품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장구가. 그렇죠. 그게 진짜 막장이에요, 진짜로. 저 옛날에 거기 앉을 때는 막 이런 거 저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 그걸 해줘야 그 자리가. 그걸 해줘야 된다로 설명들 다시 한번 해요. 원래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사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진짜로, 예. 제가 옛날에 큰일 나요, 진짜. 그 비상시 통로 옆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케빈 크루에서 나와가지고 설명 막 해주더라고요. 당신은 비상 상황에서 뭘 하고 뭘 해야 된다고. 졸리지만 듣긴 들었죠. 네. 듣는 게 의무일까봐. 그 자리가 넓은 대신에 사고가 나면은 가장 늦게 내려야 돼요. 아니, 맞아요. 제일 먼저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 탈출 갖다 적어야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경우. 네, 지원이 더 많지 않아요? 안에서 어시스트 해줘야 되는 저는 그거였어요. 네, 저도 어시스트였어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자리마다 약간씩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물 위에 착륙을 했었을 경우에는 네. 이게 펴지기 전까지는 물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멍보트가 펴지기 전까지는. 왜냐면은 그 저체온적인 문제가 걸리거든요. 네. 항상 물에서 탈출을 할 때는 물 속에 들어간 건 항상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떠한 행위가 앞으로 나한테 닥쳐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지금부터 왜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피가 빨리 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자는 걸 끄집어 제가 20살 때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자는 걸 끄집어내다가 바다에 던졌어요. 그때는 안 죽어요, 건강해서.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내 20년 뒤를 생각해봐. 그때는 하면 안 될걸요? 심장마비 같은 걸 걱정해야죠. 예, 어느 정도 심장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예. 물에 착륙했을 때 얘기하시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목욕탕에서 냉탕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요. 예. 진짜 저체온증이라는 게 결국 몸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생기는 일이니까. 예. 그리고 그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이제 구명보트로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젖어 있으면 계속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물에 빠졌다가 구명보트로 올라오는 상황도 웬만해서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렇다고 빠졌다가 올라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 있으라는 소리도 아니야. 또. 네. 네. 순서대로 침착하게 탈출하는 거죠. 비행기 객실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을 잘 들어라, 제발. 말 잘 들으면 된다. 네. 그러니까 특히 제발 하시면 안 되는 게 자기 짐 챙겨갖고 나가시려고 하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아시아나 때도 그러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네. 짐 챙기려고. 그 짐들 나중에 보상받습니다. 네, 네. 그냥 버리시는 게 최고로 안전합니다. 네. 자신의 목숨이 최고죠, 일단. 그렇습니다. 근거도 있어요. 엑셀을 다 찍기 때문에. 뭐 들고 탔는지. 아, 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업적인 자료다. 그러면 그 노트북 안에 있는 SSD에 넣어놨으면 자기 귀책 사유가 되겠어요. 클라우드를 써야죠, 이제. 클라우드 쓸 수 있어요? 항공기 내에서 해놓으면 되잖아. 아니 근데 이지부스트는 정가로 줄 거 아니에요? 망한 거지. 그러니까 리셋가를 주지 않고 정가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셔니스타들은 줄을 서서 사야 됩니다. 지가 신을 것도. 리셀로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나쁜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여튼, 나쁜 것. 이지부스터가 뭐야? 산타님이 사서는 안 되는. 게임이에요? 아니, 신발인데요.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실제로 시장에서 팔리는 게 훨씬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네. 근데 이지부스터야? 쉽게 이름이에요, 그게. 빨라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설명할 걸. 어차피 저 사람들 삶의 의미 없네. 그러지 마세요. 가장 큰 게 잘못하시는 거는 이제 그 호흡이 힘드니까 불이 연기 같은 게 났을 때 호흡이 힘드니까 통로에서 엎드려 버리는 거죠. 왜냐면 거기가 조금 더 호흡하기가 쉬우니까 밑으로. 이동을 방해할 수 있네요. 예.
통로에서 엎드리는 거. 그러니까 뛰어나가야 되는데 뛰어나가지 못하고는 갑자기 엎드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승객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양반을 밟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끌고 나가야죠, 사실은. 굴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아니야, 그 끌다가 숨 많이 쉬어서 유독가스 먹으면 어떻게 밟고 가야지, 일단. 그러면. 여튼 뭐,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탈출 속도 전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 그러는데 연기가 막 나면 사람이 기침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동하면서 기침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엎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통로에서 엎드리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왕 엎드릴 거면 좀 굴리기 좋은 자세로 엎드리시는 것도. 아니, 그건 안 되지. 통로가 좁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울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이게 고슴도치죠. 그 롤링 어택하는 브랑카처럼. 몸이 그렇게 유연해요? 소닉처럼. 저도 그 생각, 이제 뭐, 유도 같은 거 할 때, 그러면은, 사람이,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하로. 네. 왜냐하면 목이 부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유연하게 방어적인 자세라는 건, 연습을 해봐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나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호흡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여튼 간에, 이런, 이제 철이 없었달까, 제가. 총각 때는요, 저 같은 총각은 이제, 술만 사주면, 그냥 살아요, 사람이. 죽지 않고. 네.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거는 그냥 부자만 가는 건 줄 알고 산 거예요. 예. 일단은 1번 말이 안 돼요. 나라가 부자라서, 웬만하면 여행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나는 부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아끼다가 은근히 겪는 일들이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공통된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돈 아끼다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이제 쇼핑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특히나 요파시에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돈을 아껴 쓰면 그 모든 건 그 아시에서도 얘기했죠. 나의 노동으로 돌아온다. 네. 예. 그쵸. 그리고 돈을 아끼지 않아도 해야 되는 노동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들이 내가 돈을 썼으면 노동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거나 네. 혹은 이현주 의원이 되곤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들 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7월의 기획이었습니다. 8월에 돈이 없어도 준비 많이 한 상태에서 휴가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행객 말고요. 일하면서 출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와, 못 보던 나무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상황은 아니다. 못 보던 나무요? 그러니까 왜 저는 나무로 경치를 기억해요. 네. 그게 꼭 위도 때문이 아니거든요. 꼭 그 나무가 그 동네에 있는 이유는. 예. 도시는 향기로 도시를 기억하는데. 저는 간판의 폰트로 주로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나무 막 인도 가면은 공항 내리면 스타벅스밖에 안 보이는데 펀잡에서 카시미르 가는 길에 한 100km가 다 대만데 쫙 나가면 냄새가 그냥 확. 델리 공항 같은 경우에는 딱 내리면 독특한 소똥 냄새와 마살라 섞인 이상한 냄새가 있어요. 요즘 냄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 냄새 나. 네.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보셨으면 좋겠다. 네. 여행 가고 싶네요. 네. 살아남는 여행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고해주신 하무의 성님과 해외여행 전문가 무비자 환타님이었습니다. 7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보죠. 금주의 의사소통. 데이뷰 순님께서 XSFM에서 제작한 광고가 다른 팟캐스트에서 들리는 것 같던데 제 값은 받고 만드셨길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문장 두 개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의도가 뭔지 저는 업자로서 알기 때문에 답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든 광고가 타 팟캐스트에 나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더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값은 이미 광고주께 받았습니다. 당연히 광고 음원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만들어드리고 사용을 천지 어디서 하든 그건 광고주의 마음입니다. 그러라고 저희 같은 광고회사가 있는 거지요. 여튼 저희 돈 버는 걱정해 주셔서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월월월님이 환타님의 외신 시리즈 중에 홍콩 편은 하도 띄엄띄엄 나오니까 그죠? 4년간 3편 나왔죠? 옛날 걸 듣는데 XSFM의 사운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느낄 수 있다. 저의 집념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디오에 대해서 진짜 집념을 가진 분들을 만나보셔야 돼요. 예, 저는 지극히 정상인이다. 그리고 이제 XSFM도 드디어 같은 업계의 경쟁업체들 같은 회사들이 있죠. 경쟁업체들 스튜디오도 무슨 기계 쓰는지 아는데요. 기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기껏해야 몇만 원. 그래요. 예. 정말 비싼 건 따로 있어요. 영업 비밀을 방송에서 막 말할 정도로 제가 엉성한 사장은 아닙니다. 여튼. 그리고 음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전히 청취자 여러분들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디오 북소라 소리나 요즘 팟캐스트 시대에 정비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새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음향 전문가분들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또 팟캐스트는 또 생경한 분야 중에 하나라서 무턱대고 붙들고 막 이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귀찮게 해드리는 것도 좀 죄송스럽고 여튼 지금 조금 더 스튜디오를 손보려고 하고 있고 외부 취재나 특히 공개방송의 경우에 음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무지연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나갈 때마다 좀 많이 속상했거든요. 계속 나아질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끝으로요. 윈드쿄님께서 퀴어 퍼레이드 관련해서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아는 성소수자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 등에 대해 전혀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따로, 정작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따로인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집단, 단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에요. 모이지도 않으니까. 묶음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자기 인생에 많은 직업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고요. 이건 당연합니다. 이 둘 간의 간격은 사람들의 기대보다 언제나 넓습니다. 내가 읽는 신문도, 내가 찍은 우리 지역구의 정치인도, 우리 동네의 시장 군수도, 내가 보는 뉴스의 기자들도, 우리 회사 노조 위원장도, 우리 집안의 제일 큰 어르신 같은 사람들도, 동창 회장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기총이나 기하성이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해준다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불자인데 내가 할 얘기는 다 조계종한테 물어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좀 그런 성격입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을 대표해서 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음악을 놓은 지가 5년인데 아직도 매달 음악 저작권 협회로부터 돈이 얼마씩 들어옵니다. 깎아 사 먹을 정도예요. 음악 저작권 협회는 저작권자이자 저작 인접권자로서의 저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녹색당이나 민주당은 탈원전을 이야기하고 싶은 저를 대변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필요들을 이걸 대표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욕을 한 다음에 바로 덮어버린다는 건 광의의 정치 혐오입니다. 더 많은 채찍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퀴어 퍼레이드 한정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가 퀴어 퍼레이드를 우연히 처음 보는 사람들, 보통은 젊은 경찰 친구들입니다. 이거 가드 서기 위해서 도와주러 나오신 그분들이 겪는 문화적 충격은 엄청나요. 보통은 혐오감을 갖게 돼요. 더 모든 이익단체가 세상 모두를 만족시키고 이해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급적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도록 해야죠. 그러자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람들이 나 좀 이해하게 해봐 라면서 진상을 떠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결국 일반인들과 활동가들은 평행선을 걷게 돼서, 아니 일반인들하고 평행선을 걷는데 활동가가 하는 일은 그럼 뭐예요? 삽질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활동가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막 넣어주십시오. 그게 정치인일 수도 있고 언론인일 수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참고를 원하신다면은 그것은 알기 싫다 2014년 7월 24일, 25일에 업데이트됐던 85회를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SFM 서버에 있으니까 듣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장사 오래 하니까 이제 피곤하고 매너리즘에 늘 빠지지만 아카이브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마음에 드네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수고해주신 사무엘 성님과 가장 더울 때 고생해주신 무비자 환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8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였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